빅픽처로 이어갑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오늘은 멀리서 큰 그림 보고 좀 좁혀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섹터들 질문을 함께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간밤에도 사상 최고치가 나오기도 했고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 나타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미국에 FOMC가 있어가지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을 11월 달이나 뭐 늦어도 12월 달부터 실시할 거는 거의 유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멘트도 했고, 시장이 이제 그렇게 예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려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FOMC가 좀 다가왔기 때문에 경계감 정도는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미국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은, 미국 시장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봉이 좀 길어졌고,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나왔죠. 윗꼬리 음봉이. 네, 그래서 그냥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잘 나가면서 양봉들이 계속되다가 음봉이 오랜만에 나왔다는 것, 특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쓰면서 음봉이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부근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긴축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거로 생각이 되는 나스닥이 아무래도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저항이 좀 부닥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경계감 같은 것들이 살짝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단지 이제 시장은 이미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FOMC에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실시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이 많이 나왔고, 달러 지수 잠깐 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 선물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근래에 지난 6월 달부터 쭉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9월부터죠. 9월부터 이제 쭉 올라오다가 뭔가 단기 피크아웃 징후가 좀 있어요. 단기 이제 쌍봉 같은 것들을 좀 형성을 하면서, 물론 어제는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 징후가 좀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번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를 소화시킨 거는 미국 국채금리가 아니고 달러거든요. 왜냐면 미국 국채금리는, 그간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그 우려감들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가, 달러가 이제 단기 고점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도 그렇게 크게 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테이퍼링 발표가 있다면은, 뭐 당장에 11월 달부터 뭐 실시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경계감 정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반영이 이미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시각이시고, 또 하나 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 부분인데요. 정부 관계자들하고 또 이 사모펀드라든지 이 투자 IB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뭐 잭도시 이 트위터 CEO 같은 경우는 한참 이어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면서 경고음을 알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쨌든 뭐 장기화는 될 것 같아요. 이제 생각보다 장기화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가 올해 상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거고, 뭐 이제 올해 하반기 뭐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하반기가 되면서 델타 변이도 확산이 됐고, 공급망 부분에서 상당히 노이즈가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뭐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는 이제 그 우려감 같은 것들을 상반기 때도 일단 한번 소화를 했었고, 또 요번에도
한번 일단 또 소화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된다 할지라도 크게 이제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림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나스닥하고 이제 미국 국채금리 이제 10년물하고 위아래로 좀 나봤습니다. 이쪽 그림이 나스닥 그 지수고요. 아래쪽에 이제 그 미국 국채금리 이제 10년물 그림인데 보시면은 그 2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초록색 박스 부분이죠. 그 부분을 보시면은 나스닥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움직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의 전망들이 나스닥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요 근래에 10월 달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요, 보라색 부분이죠. 박스권을 보시면은 그 나스닥도 오르고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어쩌면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못 주고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 부분 이걸 소화를 했다 보여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일 이제 안 좋은 부분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오는 것 아니냐.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성장은 좀 더뎌지고 오히려 좀 경기가 후퇴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같은 것도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건 좀 이제 과도하게 보입니다.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각 나라의 주 선진국들의 이제 PMI 지수를 쭉 모아놓은 거예요. 뭐 이제 왼쪽 위쪽이 유로 쪽이고요. 오른쪽 맨 아래쪽이 미국인데 PMI는 50 이상이면은 그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대부분 다 보시면은 다들 50 이쪽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황색인 제조업 PMI라든가 또 이제 파란색인 서비스 PMI들이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부분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전망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은 됐다 봐야 돼요. 하지만 52쪽에 다들 있다는 것은 경기 전망치가 꺾이지는 않고 있다.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경기와 관련된 어떤 이제 엄청난 뭐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들은 뭐 살짝 올 때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내년 상반기 때 이제 피크아웃이 좀 되지 않을까. 이건 왜 이렇게 보냐면은 내년도 1분기쯤 해가지고 미국의 각종 제조업 회사들이 가격 인상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가격 인상이 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이제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가격 인상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소비 위축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지금 소비 위축 부분도 미국 정부가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상당 부분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고용이 지금 3년이 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용 공급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면 소비 위축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인플레이션은 장기화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 때 피크아웃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시장은 영향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엄청난 우려감보다는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꺾을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 모두 다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간략하게 업종 하나만 보겠습니다. 최근 조선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다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어떤 쪽이세요?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그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이제 제일 안 좋을 때 매수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3분기가 아마 바닥일 것 같아요. 하반기 때도 지금 수주 강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것은 예상을 좀 벗어난 부분입니다. 하반기 때는 수주 강도가 좀 줄어들 걸로 봤거든요. 특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조선업 수주 모멘텀이 일시적일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투자 의견도 이제 중립이나 매도 의견을 냈다가 지금 매수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조선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도가 어쨌든 뭐 실적 턴어라운드는 거의 확실한 이제 예상이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중기 바닥권이고 저는 지금도 매수를 하셔서 1년 이상 보유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인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왔고 추세 전환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신 거네요. 토픽은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뭐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시세도 좋고 그 이유가 본다면은 이제 제일 빠른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전망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되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탄력 있게 선박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주변 종목들 뭐 피팅이라든가 보냉, 기자재 업종도 좀 살피셔야 되겠죠. DMT 같은 경우에는 피팅주인데 뭐 수소라든가 또 이제 UHP 밸브 쪽도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요. 한국화분 요즘 시세 좋죠? 네, 쉴 때 들어가시는 거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 예,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시장 매수 의견 드렸는데 여전히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장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픽처 그려봤습니다.